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조톱 회사의 마스터링 플러그인인 오존 6에 대한 자세한 사용 설명과 마스터링을 알아볼 수 있는 강좌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맥시마이저, 리미터, 그리고 디더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우리 앞에 이퀄라이저, 다이나믹 이미저, 익사이터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맥시마이저인데요. 맥시마이저 같은 경우는 리미터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미터와 맥시마이저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말로서 회사에서 플러그인을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리미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맥시마이저라고 하는데 그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원리가 무엇이냐? 리미터는 아주 높은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 컴프레서로서 낮은 소리는 크게 해주고 큰 소리는 낮춰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정해준 스레시홀드를 정해주면은 그때부터 신호가 음원의 신호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제가 정해놓은 실링 이상으로 소리가 넘어가지를 못해요. 흔히 디지털에서 0dB 풀 스케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디지털 클리핑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에 이렇게 리미터의 실링을 통해서 0dB를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적정한 선을 만들어주고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낮은 소리를 올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균 레벨인 RMS 레벨을 올려주어서 우리가 나중에 음원을 라디오나 혹은 뭐 CD를 만들 때 그리고 인터넷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적절한 레벨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지막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과도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하게 스레시홀드를 주어서 음원을 크게 만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리미터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흔히 컴프레서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리미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아이소톱 회사의 리미터 같은 경우는 맥시마이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만약에 스레시홀드를 이 정도 정해주고 음원을 잠깐 소리를 낮추고 틀어볼게요.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낮추면 낮출수록 컴프레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알고리즘을 넘어갈 때마다 컴프레싱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좀 과도하게 해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다 그림이 조금씩 그 튜브 같은 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 같은 IRC3에서도 자, 이것은 컴프레서의 어택 그리고 루커헤드 타임 그리고 마지막에 릴리스 타임을 조절을 해서 조금씩 다른 리미터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음원을 크게 만드는 것인데요. 음원마다 어떤 음원은 릴리스가 빨라야 되고 뭐 느려야 되고 어떻게 빨라야 되고 느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개의 리미터 알고리즘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음원에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리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IRC3의 클리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구 끝까지 음원을 크게 만들고 싶다 정말 그런 경우에는 클리핑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좋아요. 좋은 건 아니죠. 소리가 망가지니까.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스레시홀드 많이 내려서 소리를 키우면은 흡사 클리핑이 일어나는 디지털 클리핑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지만 클리핑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디스토션을 이용을 하여서 음원의 RMS 평균 레벨을 훨씬 쫙쫙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만큼 또 이제 그런 디스토션으로 인해서 음원이 조금씩 망가지겠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다른 알고리즘이 자신의 음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리를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IRC2 알고리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릴리스가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래서 디스토션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릴리스를 늦추게 수 있는데요. 한번 봐볼게요. 일단 어떻게 빠르게 해볼게요. 릴리스를 느리게 해볼게요. 그래프를 잡아볼게요.
자, 이쪽과 이쪽을 보시면은 빠른 릴리스와 느린 릴리스 같은 경우는 쫙쫙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알고리즘을 스무스하게 세팅을 해서 했는데 뭔가 릴리스가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런 경우 이렇게 조금씩 캐릭터를 통해서 각 알고리즘의 릴리스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성향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테레오 언링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에 신호가 같이 리미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 더 크더라도, 만약에 오른쪽이 리미팅이 되더라도 왼쪽도 같이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링크를 하게 되면은 스테레오를 왼쪽과 오른쪽을 다르게 리미팅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되는 게, 왼쪽과 오른쪽을 다르게 리미팅을 하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볼륨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스테레오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스테레오 언링크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Transient Emphasis라는 그런 노브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럼 트랙이 있어요. 그리고 리미팅을 과도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원을 끌어올리겠죠. 근데 왠지 펀치감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우엔 트랜시언트가 리미터의 어택 타임으로 인해서 다 깎여 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트랜시언트 엠파시스를 좀 올려주시면은 트랜시언트를 살려주면서 리미팅을 하는 알고리즘으로 리미터의 성향이 좀 바뀌어서 펀치감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리미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 과도하게, 그런 경우에 이렇게 트랜시언트 엠파시스 버튼으로 노브로 여러분들의 성향에 트랜시언트를 다듬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추루픽 리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까 이 실링 이상으로 음원이 절대로 소리가 커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실링을 0.3dB라고 이렇게 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리미터가 여기를 0.3 dB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여기가 샘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호가 사실은 이 샘플 포인트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인터 샘플 피크 혹은 뭐 추루 피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리미터는 이 추루 피크 디텍션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0.1이라고 왔는데 아까 그 인터 샘플 피크가 0.1dB가 해서 넘어가서 사실은 피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사실은 근데 0.1dB 정도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들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음악을 만약에 나중에 mp3 같은 경우 만든다거나 다른 파일 포맷으로 이렇게 바꿔줄 때 그런 인터 샘플 피크가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루픽 리미터링이라는 것을 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음악에 따라서 실링을 0.1dB, 나는 너무 우주 끝까지 크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0.1dB로 놓지 마시고 살짝 0.3dB 혹은 0.5dB로 놓으시면은 아무리 여기 인터 샘플 피크가 크다고 하더라도 0.5dB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실링을 너무 높지 않게 살짝만 날려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루픽 리미팅을 켜두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존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 버튼 누르면 모든 세팅을 다시 디폴트로 만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미터링이 스테레오 미러링을 하고 있잖아요. 소리의 음원을 미터가. 근데 이걸 누르시면은 미드와 사이드의 미터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음원을. 그리고 여기 이 락커 버튼을 누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스테레오 볼륨을 따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존 같은 경우는 한 플러그인에서 하나의 모듈을 한 번밖에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스트 이퀄라이저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리미터를 사용하고 나서도 하나의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디더를 알아볼게요. 지금은 꺼져 있기 때문에 디더를 켜볼게요. 디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통 빗뎁스를 24비트로 놓고 우리가 음원을 작업을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mp3로 만든다거나 CD에 들어갈 때는 16비트가 돼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8개의 비트를 잘라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quantization error를 우리가 디더를 통해서 랜더마이즈 하게 되고, 그리고 디더를 신호를 통해서 다운 빗대수를 낮추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다듬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디더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빗대수를 24로 놓고 있다가 만약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8비트로 놔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리고 디더를 키면은 이렇게 약간의 노이즈 신호가 있는 걸로 보이시죠? 16비트로 놔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만약에 16비트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 디더의 양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이냐 우리가 정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쉐이핑이라고 해서 지금 만약 노이즈 쉐이핑이 꺼 있으면 디더의 노이즈가 20Hz부터 20kHz까지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노이즈 쉐이핑을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의 귀가 민감한 부분에는 노이즈가 적어지고, 그 대신 우리의 귀가 민감하지 않은 쪽으로 디더의 노이즈를 더 많이 보내서 디더가 더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바로 노이즈 쉐이핑이라는 것이고요. 오토 블랭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래식 작업 같은 걸 하실 때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이 땅 쳤는데, 피아노가 땅 쳤는데 피아노 음이 죽으면서 소리가 싹 죽고, 그리고 룸에 룸톤만 남아있을 때 오토 블랭킹을 켜주시면은 소리가 없는 경우에 디더 노이즈를 꺼주는, 그러니까 오디오 신호가 0.1초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는 디더의 노이즈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오토 블랭킹을 하고요. 하모닉 스프레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디더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난 디더 없이 난 디더가 싫다, 그런 경우에 디더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더를 끄게 되면은 8비트가 사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노이즈를 하모닉 스프레션을 통해서 똑같이 되는군요. 하모닉 스프레션을 통해서 랜더마이즈 시킨 다음에 그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쪽 오버톤으로 넘겨서 소리가 우리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넘겨주면서, 그리고 디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도한 피크를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걸 피크 리밋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디더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음악들은 디더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레벨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 이렇게 뭐 노이즈 쉐이핑이라든지 디더 어마운트, 하모닉 서프레션, 오토 블랭킹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세한 이런 디테일한 디더의 세팅 같은 경우는 사실 클래식 음악에서 혹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큰 재즈 음악이라든지 특히 클래식 음악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 강좌를 들으신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팝 프로덕션이나 그런 뭐 싱어송라이터 같은 그런 높은 레벨의 음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뭐 저도 앨범을 만들면서 디더를 끄고도 작업한 적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뭐 노이즈가 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제 말을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디더를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노이즈 쉐이핑을 해보고, 또 디더의 소리를 들어보고 하면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진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우리 얘기 안 한 것들 무엇이냐면은 이 수압 같은 경우는 왼쪽 신호, 오른쪽 신호를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들리던 게 왼쪽에 들리고, 왼쪽에 들리던 게 오른쪽에 들리고, 그리고 모노 버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믹싱을 할 때 항상 해야 된다는, 왼쪽과 오른쪽의 스테레오 시그널을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줘서 모노 체크. 여러분들의 음악이 카페라든지 혹은 이제는 모노 라디오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카페는 아직도 모노 스피커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씩 모노를 체크해주면은 좋겠고, 믹스 밸런스를 체크할 때도 모노를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편에 걸쳐서 아이소톱 오존 플러그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